책상 위에 수십 건의 계약서가 쌓여 있었다. 대기업 화장품, 자동차, 금융, 통신, 유통, 프랜차이즈, 심지어는 글로벌 브랜드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의 로고가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종이 더미는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막대한 힘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표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전부 거절하겠습니다. 마치 대본에 없는 대사를 읽는 듯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말을 내뱉는 사람은 다름 아닌 트로트 왕자라고 불리는 남자 김용빈이었다. 1. 이해가 안 됩니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한 줄의 메일. 며칠 전 각 광고회사와 대행사들에게 거의 동시에 도착한 한 통의 메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안해 주신 모든 광고 모델 계약을 정중히 거절드리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빈 드림. 메일이 도착한 순간 광고업계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곧이어 정적은 곧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뒤섞였다. 아니, 이 타이밍에 광고를 전부 거절한다고? TV조선과의 계약도 끝났는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돈 버는 시기라고 다들 말했잖아. 이미지도 좋고 호감도도 높은데 요즘 이런 가수 없어. 왜? 각 회의실에서는 연이어 긴급 미팅이 열렸다. 광고주들은 물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스캔들이 있습니까? 숨겨진 논란이 터질 조짐이 있는 건가요? 소속사와 문제가 있나요? 방송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나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다. 저희도 이유를 모릅니다. 소속사 실무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계약 만료 후 모든 선택지가 열린 상태. TV조선과의 전속 계약이 끝났고 이제는 KBS, MBC, SBS, 각종 종편과 OTT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광고 제안을 모조리 거절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업계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마침내 대중과 언론의 관심까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 기자의 집착. 이건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다. 문화부 연예 담당 기자 윤지한.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기사 초안을 지우고 또 지웠다. 단독 TV조선 계약 만료 후 광고 모두 거절한 김용빈. 잠시 쉬고 싶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너무 평범해. 연예계 취재를 10년 넘게 해온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쉬고 싶어서 이미지 관리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다. TV조선 계약 기간 동안 김용빈의 모든 활동 스케줄, 방송 출연 횟수, 시청률 추이, 팬덤 성장 속도, 광고 제안을 보낸 기업 목록, 각 기업의 최근 행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TV조선 녹화장에서 했던 발언들. 특히 눈에 걸리는 한 장면이 있었다. TV조선 마지막 녹화 날, 백스테이지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했던 말. 앞으로도 돈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걸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당시에는 팬들을 감동시키는 흔한 멘트로만 받아들여졌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은 이상하게 묵직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고 나온 사람의 고백처럼.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광고 전부 거절, TV조선 계약 만료 직후. 그리고 돈보다 음악이 먼저.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새 메일 작성. 받는 사람, 김용빈 공식 메일. 제목, 단독 인터뷰 요청, 광고 거절 관련. 그러나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 요청으로는 절대 그의 진짜 속내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제목을 바꿨다. 제목, 그날, 그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오래전 한 팬의 사연을 떠올리며 3. 5년 전 작은 팬미팅에서 시작된 금단의 장면. 지안이 집요하게 파고들기로 결정한 계기는 사실 5년 전 우연히 취재하게 되었던 작은 팬미팅이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전국적인 인기를 얻기 전 지방의 작은 공연장에서 열린 무료 팬미팅. 그날 무대 아래 한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하린. 몸이 많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다. 용빈 오빠, 꼭 메이저 방송에 나가서 광고도 많이 찍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애가요. 항상 그래요.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TV로만 봐도 행복하다고. 그때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다. 하리나, 오빠가 혹시 너무 유명해져서 돈을 쫓게 되면 그때는 네가 오빠 욕해줘. 원래의 오빠가 아니라고. 오빠, 절대 그런 가수 안 될게. 약속. 지아는 그 장면을 그대로 취재 노트에 적어두었었다. 당시에는 그저 따뜻한 팬서비스 장면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지안의 메일로 한 통이 짧은 소식이 도착했다. 기자님, 지난번 기사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딸아이. 그 애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엄마의 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런데요, 아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던 노트에 용빈 오빠, 광고 많이 찍지 말았으면 좋겠어. 힘들어 보여서 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용기 내서 보냅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지아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기사로 쓰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개인적인 기록으로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지금 광고 전부 거절이라는 뉴스가 터진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 소녀의 노트였다. 4. 비밀스러운 만남, 그 약속 때문인가요? 며칠 뒤 한적한 카페 구석.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용빈이었다. 지아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원래라면 이런 건 소속사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데 기자님 메일 제목을 보고 제가 그냥 직접 답장을 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날,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피할 생각이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휠체어 타고 왔던 작은 친구요.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하린이.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혹시 그 아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잠시 침묵.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주변만은 완전히 고요했다. 김용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 직접 들었어요. 아이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말들. 그리고 노트에 적힌 글까지 사진으로. 그는 손을 모으고 손가락 마디를 꼭 쥐었다. 그때 제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더라고요. 돈을 쫓게 되면 나를 욕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욕먹지 않도록 자기 쪽에서 먼저 걱정해줬던 거죠. 힘들어 보여서 광고 많이 찍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눈가에는 미세한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오, TV조선과의 마지막 촬영날 아무도 몰랐던 선택의 순간. TV조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녹화.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계약 연장하는 거야? 아니면 플랫폼 옮기는 거야? 혹시 예능 고정 자리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나 정작 본인은 묵묵히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그날 리허설을 마친 뒤 프로듀서가 그를 별도로 불렀다. 용빈 씨,
이건 비밀인데. 프로듀서의 책상 위에는 이미 인쇄된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TV 조선 X 대기업 합작 글로벌 캠페인. 이거 정말 큰 프로젝트예요. 이미지 깨끗하고 팬덤 탄탄한 가수는 지금 딱 2명뿐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용빈 씨예요. 제안 내용은 화려했다. 3년 장기 계약, 방송, 광고, 해외 투어 패키지, 전속 CF 최소 5건 보장, 수익 배분도 파격적. 프로듀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인생 역전이라기보다 이제까지 해온 걸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회라고 봐야죠. 그는 문득 5년 전 휠체어 소녀를 떠올렸다. 오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가느다란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PD님, 잠깐만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프로듀서는 그 눈빛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물론 세부 조율은 나중에, 일단 의향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먼저 잡아두지 않으면 다른 방송사에서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 그리고 확실한 표정. 이 계약,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듀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금 농담이죠? 농담 아니에요. 용빈 씨, 이게 어떤 기회인지 알고는 계시는 거죠? 이거 한번 거절하면 다시 안 와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서요. 지금 거절해야 다시 안 오죠. 그날 밤 TV 조선 마지막 녹화장에서 그가 팬들을 향해 했던 말. 돈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걸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이미 모든 광고 제안을 머릿속에서 지운 사람의 선언이었다.